이번 주말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저녁에는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안동시 의회가 녹조가 확산하는 안동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의회는 수자원공사와 안동시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가 해피머니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지급하던 헌혈의 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혈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인근 지역 상권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를 보이겠으며 일요일인 11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 현상이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의 호수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수면의 색이 변할 뿐 아니라 냄새도 유발해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동시의회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인 안동호의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관리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낙동강 상류인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동댐 건설로 만들어진 거대한 규모의 안동호가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장마 후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며 녹조가 확산하는 현장에 안동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녹조 발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안동시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녹조 현상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냐, 우리 안동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안동은 특히 관광사업, 농어촌 그런 분들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개선할 점을 우리가 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안동시 환경관리과의 현장 보고로 현재 상황을 파악한 안동시 의회는 매년 문제가 되는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후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녹조 제거선의 효용성을 짚으며 운용 대수 확대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녹조 발생으로 공기 중에 독소가 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진행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녹조가 제거되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시의회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녹조가 더욱 확산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와 안동시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바다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나타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수산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등량만입니다. 누런빛 바다가 일렁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연일 오르면서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31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이후 수온이 일주일 넘게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겁니다. 바다 상황에 비상이 걸린 건 여수와 완도 등 또 다른 남해안 지역도 마찬가지.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등량만을 포함한 전남 5개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항아리 같으면은 맨 안쪽에 좀 고여지는 그런 물 형태의 수온을 그쪽에서는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수온이 지금 28도, 29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24년 8월 7일 비교해 보면은 2.3도 정도 높습니다. 적조 발생에 따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량 번식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에 독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는 2,30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적조 피해액은 492억 원으로 고수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와 수산당국은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선박으로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를 살포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어민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계속 예찰을 하면서 만약에 적조 방제 구역이 나오면은 적조 방제를 위해서 일단 황토를 저희가 한 2만 톤 정도 사전 확보하고 있고 뭐 철부선, 어장 정화선 그리고 이제 황토 살포기를 이용하여 적조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적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가의 사료 공급을 줄이고 어류 밀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인데요. 네, 덩달아 인근 상권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웅두 촬영 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대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물놀이장에서 노니까 하나도 안 덥고 되게 시원해서 재밌어요. 평소 매출에 비하면 뭐 한 5% 정도? 그 정도는 뭐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애들 배고프고 이러니까 물놀이하고 대부분이 음료수, 소시지 종류, 바 종류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놀이장 개장하면서부터 간간히 오시니까 그래도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우시니까 커피나 음료 많이 주문하세요. 인기 헌혈 기념품인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기념품 지급 중단, 헌혈자 수엔 영향이 없을까요? 홍하영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가 헌혈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혈 기념품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까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십자사는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제공한 상품권을 들고 오면 음료 교환권이나 영화 관람권 등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소식 들었을 땐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뭐 곧이어서 바로 뭐 다른 사은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 이력을 확인한 후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스크래치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373장의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은 도서구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기념품인 만큼 헌혈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행히 아직은 상품권 지급 중단이 헌혈자 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혈액원 측은 기념품을 받기 위해 헌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상 여름이면은 더운 날씨와 휴가와 방학으로 인하여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헌혈 기념품 제공을 위해 해피머니 상품권 33억 원치를 구매한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피해에 대해 해피머니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대구시가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옮기기 위해 다른 지역과 머리를 맞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기존 계획에 없던 사격장을 비롯한 훈련장을 요구하면서 유치를 희망하던 지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HCN 전복은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군부대와 병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 경북 5개 시군이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군위와 상주, 영천과 의성, 칠곡 등 5곳은 인구 증가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존 계획을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박격포 등의 공용 화기 사격장을 만들 수 있는 후보지를 12일 만에 찾으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그런 부지를 구할 만한 어떤 지역이 잘 없습니다. 300만 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부지거든요. 거기다 군부대 이전 부지 200만 평이요. 500만 평이 넘는 부지를 가까운 곳에 다 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인데. 국방부가 요구한 사격장의 면적은 축구장 1,630개에 달하는 1,043만 제곱미터. 지난해 고심 끝에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찾은 칠곡군은 후보지를 웃도는 사격장 규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한다는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애초에 사격장 부지도 3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안해서 같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뭔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평가받던 군부대 유치 사업에 기피 시설인 사격장이 끼어들면서 사업 자체에 급제동이 걸린 겁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안 되면은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대구시가 군부대를 이전하더라도 관사 30%를 수성구에 남길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적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군부대 이전 계획이 갑자기 바뀌면서 유치를 준비해온 지역들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을 내놓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동 국회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안동지원의 관할 구역은 안동과 영주, 봉화만 해당해 안동과 같은 도청 신도시인 예천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상주지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진과 영주 등 북부권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